今日は補強手術で誰かはすごい満足するし、誰かはそこまで満足しない、そういう結果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なんでそういう差が出るか、自分が向いているか向いてないかということをちょっと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す。特に向いてないと注目し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予定だけちょっと書きますね。325。今デザインしたのは患者さんの求めが、大きければ多いほどいいということと、特にこういうデコルテラインのところ、胸の上のところを結構気にしてるんですよ。ドレスとか着た時、そういうところ気になっている方多いので、患者さんが求めているのはこういう腹乳と愛児以外にも、大きければ多いほど以外にも自然さなんですよね。これの325と295を大きい方は295、小さい方は325で左右バランスとか取れるようにちょっとしようかなと思ってます. 가슴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건가요? 역시나 자연스러움이겠죠.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이제 봤을 때 탑을 입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노출이 있는 걸 입었다 했을 때 결국은 드러나지 않게, 겨드랑이도 좀 그 흉터가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자연스러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 가슴 수술이라고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에서 접근하냐, 유륜에서 접근하냐, 아니면은 여기 가슴 밑선에서 접근을 하냐, 그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환자하고 상담을 하면서 당신은 다운타임을 중요시 여기는군요. 당신은 운동을 하는군요. 근육을 보존을 해야 되겠네요. 당신은 너무 살이 없어요. 환자마다 다 다르게 시술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가슴 제품인데, 이게 모티바라고 어고노믹스2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아마 출시가 안 되는데 일본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고. 여성의 몸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쵸. 우와.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모티바 어고노믹스2도 굉장히 좋은데, 이 바운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한스바이옴에 대해서 만들었던 벨라젤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지금 이게 제조사가 다른가 보죠? 예, 촉감이 더 부드러워요. 그런 것 같네요. 저도 어디 거를 써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죠. 환자분하고 저도 좀 얘기를 해보고. このサイズの判断はベック先生がしますか、それとも患者さんが判断しますか？基本的に私がしますけど、患者さんの希望を第一優先で、私が許容するのは、あなたの胸にはここまでは OK なんですよということまでは私が提案することはします。こだわりいらっしゃい患者さんもいますか？います。そしたらどうやっ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しますか？説得します。これやったら胸をちょっと見せて、写真を見せて、自然にならないんですよと。大きすぎるのを入れたら自然にならないんです。逆に小さいのはそんなに変化量が少ない分、自然さはめっちゃ自然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ちょっと大きすぎるのは自分のこうやって幅が一番大事です。どれぐらい幅かということが一番大事なので。椅子いりません。ライトケーブル。若干外にインプラントが出る場合があるんです。はい、ご수고 많으셨습니다。お疲れ様です。아이고. 아이고.補強手術は普通になんか部屋作って、その部屋にインプラントがちゃんと収まられるように部屋を作るのがキーポイントですね。 수술하고 가장 후회하는 그런 유형이 혹시 있나요? 어떤 사람이 제일 후회하던가요? 결국은 부자연스러운 거를 제일 마음에 많이 하세요. 왜냐면 유방이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니라 옆에 빠졌다, 옆빠짐이나 밑으로 빠졌다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도 물론 있긴 있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자기한테 맞지 않은 큰 사이즈를 해가지고 너무 넣은 느낌이 난다든지, 그리고 이건 좀 체질 차이랑 수술의 술자의 능력 차이긴 한데 너무 피가 많이 나고 뭐 이래서 구축이 왔다든지 장액종이 왔다든지
하는 케이스들은 역시 좀 사람들이 걱정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긴 있죠. 일단은 크면은 근데 자신감이 붙어요. 예전엔 막 이렇게 걸으시던 분이 어깨를 당당히 펴고 이렇게 하고 하시거든요. 옷 입고.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가슴 수술은 되게 장점이 큰 수술인 것 같긴 하고, 만약에 굳이 뭐 이게 좀 안 맞는 사람을 한다면은 이물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남자분들은 전혀 모르는 건데, 임플란트를 넣은 분들은 한겨울에 바깥에 추운 데 있다가 들어오면은 이제 피부는 따뜻한데 아직 임플란트는 차가워요. 아,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위화감이 좀 있긴 있죠. 그 가슴 수술을 받고 얼마 정도 지나야 성관계가 가능한가요? 저는 한 달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달 이내에 하려면은 가슴은 좀 만지지 말고. 촉감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만졌을 때 실제 가슴과 좀 차이가 있나요? 잘 못 느껴요. 보통 거의 분들은 모르시나요? 예, 잘 못 느껴요. 성형외과 의사로서 좀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은 사람은 혹시 어떤 분들이 있나요? 히알루론산 가슴 성형, 필러 가슴 성형, 그다음에 필러 바디. 그거 잘 수술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보통 그런 거 하시거든요. 잘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레이어 잘 못 만들어서 유착 만들거나 이상한 감염 오거나 그런 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그래도 막이 잘 있는 이물이라서 캡셀이 형성이 돼가지고 하는데, 지방도 조금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한테 잘 받으셔야지, 안 그러면은 오일시스트나 뭐 이런 지방이 좀 괴사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 환자로서 또 의사 선생님 또 잘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죠. 가슴 성형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자신감이 붙는 수술이에요. 성형 수술 중에 이런 수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외견이 좋아지니까는, 그렇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자신감이 붙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위한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수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남자분들 여기 채널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일단 크면 눈이 가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가죠. 자동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성분들이 남자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눈 가는 것처럼 가슴 큰 여자한테 눈이 가는 거는 그건데, 저는 실리콘 넣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요새 그런 이물이 싫다고 하면은 지방 이식으로도 가능하거든요. 혹시 그런 케이스도 있나요? 다른 데서 수술을 했는데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어서 재수술하는 경우.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음. 가슴 수술 고민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고민하고 있으시면 하세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컴플렉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슴이 보통 좋은 결과가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실리콘을 선택하실지 지방으로 하실지. 지방으로 하면은 몰라요, 사람들. 대표님한테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うちのクリニックは銀座1丁目に位置しておりまして、ワン銀座という建物の9階に位置しております。もし、ご相談したいことがありましたら、リンク先はこちらで案内しておりますので、興味がある方はぜひクリックして LINE 申請とかをしてくださいましたら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バイバイ。バイバイ。